네, 반갑습니다. 네 번째 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데요. 이번 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은 또 영상 강의로 계속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거시 경영론은 사실은 만나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 정말 다이내믹하고 재밌는 강의인데 제가 주로 좋아하는 게 주로 토론식 수업을 계속 한 10년 이상 해왔는데요. 묻고 대답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학생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부분들, 또 여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견들,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또 논의하고 또 상의하고 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또 제시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 또 경영학의 기본이고 또 여러분들이 대학원 다니는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의 기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교재만 하더라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10여 교재 이상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권하기도 하고 또 이 속에는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또 논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단편적이고 이런 강의가 되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현실은 또 그런 상태니까요. 현 상태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 이슈들에 관해서 또 제가 얘기도 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경영학적 의미, 경제학적 의미, 그리고 현재와 또 미래 등등에 관해서로도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관해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또뭐 기대 수명이라든지 또 그런 등등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또 정권 시장의 급변동, 또 네덜란드 또 튤립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넥스트 소사이어티,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것은 시공인적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인구나 연령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공 부분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조금 강조했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계산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미래 계산들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계산 착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라든지 연령 구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마 가장 세계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나라가 아닌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요. 인구 자체에도 보면은 인구 자체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죠. 고령화되고 있는 거고, 고령화 못지않게 또 사람 정년들은 우리나라가 1차 산업에 기반한 나라가 아니고 이제 1차 산업에 기반한 나라가 이미 지났고 2차 산업에 이제 제조업에 기반한 나라도 또 이미 지났고 사실 3차 산업에 이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3차 산업의 여러 많은 부분들이 일반적인 서비스업도 있지만 음식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통적인 서비스업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업 종들 같은 경우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좀 첨단 3차 산업에 많은 또 비중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고요.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부분에서 뭐 호텔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고요. 예를 들면 유통이라는 부분만 하더라도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전통적인 이제 3차 산업, 특히 이제 유통 업체들이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퀵 배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3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결국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인구 연령 구조 부분에 봤을 때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모든 연령 구조들이 흡수하면서 이제 사회가 변천되는 게 아니라 미처 3차 인터넷도 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로켓 배송부터 시작해서 또 AI가 또 주문을 받고 주문을 하고 배송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호텔로 예를 들면 뭐 예약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찾아가서 호텔을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전부 다 야놀자라든지 여기에 어떤 앱 같은 기반에서 여러 가지들이 바뀌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서비스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가다가 농협이라는 은행에 잠깐 가서 공과금을 낼 일이 있어 갔는데 직원이 나이 드신 70대 할아버지한테 한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은행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분한테 하는 게 결국은 공인인증서를 깔고요 하는데 이분께서 전혀 이제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근데 그분들은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분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공인인증이라 이게 아니면 그 다음 단계를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할아버지도 답답해하고 설명하는 은행 여직원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과정을 보면서 서쳐 지나갔는데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서 있고요. 그다음에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일종의 긴급 사태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두 번째 부분이 있잖아요. 첫 번째 부분이 주목할 것은 사실은 인구와 연령 구조가 급격하게 변한다.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된다. 그리고 그 대신 직장인이라는 정년퇴직 같은 게 굉장히 짧아진다. 이게 큰 틀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어쩌면 세 가지 축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목격했던 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미국이 중국에 관해서 굉장히 경시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가볍게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일종의 비웃는다 그럴까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의 지금 코로나 환자가 지금 중국을 초월해서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망자만 하더라도 2,000명이 넘어서는 정도로 지금 있고요. 오늘 미국에 있는 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아마도 1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감염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경우는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1억 2천만 명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고 그러고 어쨌든 최대치와 최소치가 폭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10만 명대로 이렇게 감염이 되어 있는데 최소 수백만 명 단위로 이렇게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이제 또 어느 정도 중국에서 우한에서 같이 차단하고 이런 방역을 한다면은 또 그게 또 급속하게 안정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라이제이션 시각에서 봤을 때 한 나라에서 발생한 어떤 경제적 혁신 급속하게 퍼지잖아요. 인도가 전 세계로 막 퍼지는데 정말 얼마 안 되는 기간이 걸리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최근 동남아 나라도요.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미얀마 나라들 가보면은 이 친구들은 똑같이 컴퓨터를 쓰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똑같이 핸드폰을 쓰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은 더 첨단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도 보게 돼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얼마나 급속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생각하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가장 고전적인 고리대금부부터 시작해서요. 저축, 정권, 투자, 벤처캐피탈 여러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을 지급하는 결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하다가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좀 쓰다가 신용카드를 쓰다가 인터넷 결제를 하다가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쳤어요. 사실 인터넷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쓰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나라이고 신용카드 결제율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위 국가일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가봤더니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4단계로 갔어요.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 결제가 끝나는. 근데 우리나라는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는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깨끗이 현금을 지급하고 기타 인터넷으로 전송을 하거나 이 정도인데 중국은 이미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후진 나라인데 모바일로 모든 걸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결제하고 원스톱을 끊는 심지어는 거지들 같은 경우도 돈을 좀 이렇게 주세요 하면서 목에 걸고 있어요. 목에 걸고 있어서 이게 어떤 거는 뭐 5위안, 10위안, 2위, 뭐 20위안, 100위안.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너 얘한테 20위안 주고 싶 그러면 핸드폰으로 20위안 해가지고 얘한테 주면은 20위안 하면은 거지도 뭘로 받는 거죠? 이거 이 줄쭉직 껴 있는 걸 이거 뭐라 그러죠? 예, 바코드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사람의 최근 우리가 목격한 게 두 가지인데요. 기술의 이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동한다는 걸 봤고요. 또 하나 쪽에서는 기술의 이전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동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반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 미국, 중국에 좀 생기고 이거는 중국에서 끝날 거다 하고 미국에서 이게 비하하기도 하고 유럽에서도 뭐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라 이랬는데 유럽에서 들어오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중국에서도 다 들어오지 말라, 미국 애들도 들어오지 말고 유럽 애들도 들어오지 말라. 역전이 된 거죠. 한두 달 사이에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의 확산에 역전 못지않게 기술의 역전도 굉장히 이지하게 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넥스트 소사이티는 어떻게 될까? 다음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결국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기술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의 기술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한국이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특정한 부분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 강의라서 저희가 한 10분에서 12, 3분마다 계속 끊으면서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잠깐 또 끊었다가 또 할게요.